들이 예. 있는데 단지 그게 무슨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자가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뭐랄까 그 상대를 잘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가 예.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것으로 저는 정글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이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우리의 비전과 이웃. 네. 이웃으로서 사이좋게 살면서 긴 세월 동안 문화를 공유해온 그런 깊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중국에서 벌어지는 한중일 각국 비즈니스맨의 생존 경쟁을 그린 작품 정글만리. 책 속에는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양가 관점에 대한 서술이 잘 묘사돼 있다. 그래서 어느 지식인이 이렇게 비판했잖아. 한국은 도자기점에서 쿵푸를 하고 있다. 그거 얼마나 표현을 잘했어. 도자기점에서 쿵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도자기를 다 박살내는 거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중국에 대해 우리의 오래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전해진다. 그걸 잘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우면 앞으로 좋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인물도 한국 그 유학생과 중국 유학생의 여학생, 그 사랑이라는 네. 것으로서 한중 네. 그 우위나 네, 그런 것을 해피엔딩으로 꾸몄지. 보여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건 역시 교육을 통해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그 협력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오래도록 서로 그 많은 갈등을 겪었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국의 브렉시트나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EU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었고 네. 그 안에서 학생들이 상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각기 다른 나라에 가서 네. 서로 교육 받을 수 있는 네. 교환 프로그램 같은 네.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 한중일이나 혹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이런 걸 해서 좀 교류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끼리도 함께지만 사실은 동아시아 공동체 혹은 아시아 공동체, 세계인의 공동체라는 것으로서 함께 타자를 존중하고 사는 그런 가치관은 정말 21세기에 이 분쟁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당연하죠. 네, 그런데 벌써 우리 안에서도 교육을 놓고 1등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친구와 이웃조차도 경쟁 상대로 보는 네. 시선이 너무 당연하게 내면화되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가서도 중국 문화와 중국인들의 어떤 사고를 존중하는 것보다는 너무 우리 자신의 사고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지향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과연 그러면 사실 우리는 예의 바른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뭐 말도 있었고 그게 뭐 후대에 만들어졌건 어떻건 간에 그리고 염치를 아는 민족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교육에서 내 자식만의 학교 오로지 1등 내 식구 나 이렇게 된 어떤 뭐랄까 역사적 변곡점이 그 일본 식민지 혹은 뭐 근대화에서 지나친 그 경쟁의식 이런 것으로 봐야 할까요? 왜 우리 역사가 그렇게 됐던 역사가 이렇게 왜곡이 됐을까요? 지금 71년 됐습니다. 해방되고. 네. 해방되고 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면 그 새로운 나라에 맞는 질서와 도덕과 가치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채로 전쟁 치르고 그 폐허에 의해서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만 능해져 가지고 윤리며 도덕이며 사람다움이며 이거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입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인간 지옥에 살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이번 소설을 쓰지 않을 수 없었는데 네. 지금 교육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글로 쓰고 있는데 지금 역대 정권들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실패했다. 이걸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데 문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동감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정치권이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하고 교육을 고칠 수 있는 혁신의 법을 장관 안목으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삶을 받아들이는 기본 철학적 전제가 우리가 말하자면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한다는 네. 그 절박한 과제 앞에서 그런 것을 세우고 정립하고 공유해 나갈 기회를 못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로 치자면 일본 식민지의 부정적인 유산을 제대로 청산할 기회를 없이. 못 가졌고 예. 바로 전쟁을 겪고 나서 폐허 속에 던져져서 어떻게든 배골치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몰두하던 나머지 예. 또한 그 시대에 맞게 고민했어야 할 새로운 국가의 어떤 미래의 인재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가적 합의, 국민적 합의 없이 왔다는 그 네. 말씀이죠. 이번 책에 보면은 저는 사실은 저 대학에 있어서 그 중고등 교육에 대해서 미처 몰랐는데 그 일제고사라는 것에 네.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그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그것이야말로 그 일본 교육의 그렇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네. 유산이 네.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역시도 사실은 근대 문명에서 뒤진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서양을 모델로 예. 빨리 쫓아가서 그 뒷공무니에 따라붙음으로써 오히려 아시아에서는 무슨 지배자 그 제국주의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피해를 받았으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쫓아간 그것을 오히려 더 충실하게 쫓아가 버리는 것이 그 교육제도에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어떤 곳에서 봐도 대화와 협력과 토론이 중요해야 할 교육 현장이 가장 수직적이고 네. 권위적이고 그 일방적인 네. 그래서 오로지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1등만이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해지는 오히려 일본에서는 자신들 스스로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었다라고 해서 탈피해버린 제도를 우리는 아직도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게 단순히 무슨 교육부 관료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육 관계자 모두 어쩌면 내 자식은 1등으로 키우고 싶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교육제도가 제일 잘못되어 있죠. 주입식, 암기식 교육 없애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죠. 두 번째, 사회 통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임금 차별하고 하는 거. 이건 법으로 제도적으로 국가가 통제해야 되겠죠. 세 번째, 학부모들이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마치 짐승처럼 내 새끼만 잘 된다는 그 야비한 경쟁의식,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너무 팽배해 있고 당연시되고 있는데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제가 74년까지 살아와 보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삶이라는 거 다 그게 그거고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허접쓰레기예요. 그런 철학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돈이면 최고고 그걸 위해서 미친 것처럼 치달아가고 이렇게 되면 사람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뭐 저도 집안에 그 학교 현장에 계신 그 분들이 있어서 때때로 듣는데 이번 그 작품을 읽으면서는 한 가지 조금 뭐랄까 아쉬움이랄까 그런 게 남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강교민 그 교사나 다른 선생님들처럼 선생님들이 너무 아주 긍정적인 그것도 거의 이상적인 어떤 교사상에 우리 물론 뭐 드물게 그 학교보다 더 이렇게 관리자에 계신 선생님들은 살짝 부정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뭐랄까 소설로 보자면 그 캐릭터가 과도하게 긍정적인 그 캐릭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현실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 어쩌면 부정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대단히 혼란된 교육 현장인데 너무 이상적으로 그리신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독자의 그 질문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걸 좀 느끼기도 했고요. 그 일부러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조정래 작가는 이 소설에서 강력한 교육 민주화를 꿈꾸는 강교민이라는 교사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손발을 묶어놓고 몸을 묶어놓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로마 교황청이 발랑구를 잡아다가 손발을 묶어놨어요. 그렇게 죽인 것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실에서 10시간, 12시간 묶여 십자가 체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사랑의 이름으로, 교육자들은 교육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집단 학살보다 훨씬 더 큰 범죄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들은 내 자식만 탈나지 않으면 상관없다, 내 자식에게 무슨 일이 날 리 없다 하는 무모함으로 무한 경쟁의 질주에 열을 올리느라고 딴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등수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교육관을 갖춘 이상적 교사상을 보여준다. 젊은 시절 교직에 잠시 몸담기도 했었던 조정래 작가의 교육관이 그대로 투영된 인물이다. 두 가지를 제기도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문제적인 아동들,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애들이 수업 속에서 불행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책을 찾아 나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다만 학생들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미 있었던 과거 신문에 보도된 사실들만을 보여주면서 이때 사회는 뭘 했는가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이, 등장하는 선생님들은 다 헌신적이고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골라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 말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네. 알바 여왕이라는 여학생이 네. 도움 못 받은 것을 받아준 남자친구에게 우리 학교도 그런 선생님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99% 선생님들은 이렇게 안 하고 있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다 부정적인 걸 써버리면 너무 삭막해지잖아요. 그래서 덮은 채로 상징과 생략. 그 소설적 조명은 긍정적인 교사상한테 이렇게 돼야 된다. 비추어짐으로써 그 나머지 그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은 언급은 안 하지만 그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어적으로. 그분들도 그렇게 조명받는 그런 교사상으로 예. 변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제가 약간 근데 그걸 독해가 짧았습니다. 그걸 가로 열고 독자 여러분 이거 이런 뜻입니다. 가로 닫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작가는. 그럼 평론가에서 하셔야지. 아까 그 언어의 가장 그 고도의 영역이 문학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시나 소설이 그렇게 드러내고 감추는 것으로서 뭐랄까 훨씬 더 깊이 있는 독해를 하는 독자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평면적인 독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도 그래서 아마 사실은 그 태백산맥이나 다른 소설을 본 독자분들로서는 그렇게 교사분들은 너무 긍정적인 선생님들만 일부러 이렇게 앞에 놓으셨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조명을 비춤으로써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교사가 되어야지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당부와 의지를 담으신 거네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인터넷 기사로는 외국의 대단히 유명한 저널에서 좋은 소설을 읽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소설을 읽을 때는 별로 없는데 좋은 소설을 읽을 때는 뇌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큰 어떤 문학 언어라는 것이 일상의 언어와 그냥 평범한 언어에서 정제된 어떤 언어이고 그 언어가 질문을 던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독자가 그 소설의 언어를, 시의 언어를 따라 읽어가면서 말하자면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평면적 독해를 끝나고 나니까 그런
독서를 하는 분들은 대단히 뇌가 활성화가 예. 되어서 실제로는 노년층의 어떤 치매 방지 그럼. 효과에서도 대단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예, 그까지 그렇습니다. 실린 대단히 유명한 의학 저널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교수야말로 뭐 그 성인이 되신 이후에 계속 문학 창작에 종사하셔서 어쩌면 누구보다도 그런 어떤 창의적 언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풀꽃도 기다라는 이 책을 읽을 지금 청소년, 젊은 독자들 혹은 미래의 그 학생 독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떨까 창의적인 언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익힐 수 있는 뭐 방법이랄까요? 혹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꽃도 꽃이다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책을 읽으려고 해도 엄마들이 책을 못 읽게 공부에 방해된다는 말을 바로 해버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벌써 우리는 20년 이상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나온 젊은 엄마들 이러시지 말라는 식으로 문장을 쓰기도 하는데 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망각한 채 한정된 시간 24시간 중에 잠 못 자게 하면서 계속 전문 지식만 오지 사다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그 집만 가르치면서 애들을 삭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데 아까 핀란드 이야기 했지만 네. 놀고 난 다음 시간에 남은 시간 또 뭐 하겠습니까? 좋은 소설, 동화, 동시, 시 읽어가면 전두엽이 민날에 발달하고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 그것이 엔돌핀을 솟게하고 눈물과 웃음과 함께 섞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감정을 훨씬 더 인간답게 삶을 행복하게 인간에 대한 긍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 그거 다 놓치고 있잖아요.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살해한 삶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죠. 아까